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두 아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봄날 아침 늘 그랬듯이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첫째 아들 석태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석태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왔니? 석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하러 왔겠어요? 돈 좀 꿔달라고 왔지? 아들의 무례한 말투에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석태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꼬마 석태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으며 말수가 줄어들던 때, 대학에 합격해 기뻐하던 날,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태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고 이제는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죠. 석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석태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석태는 알고 있을까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3천만 원이라니 그건 내 전 재산이야. 제 말에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석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다니요. 그 순간 석태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과 함께 제 꿈과 희망,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 가져가거라.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석태는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허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도왔으니 잘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석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석태의 안부가 궁금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둘째 아들 석봉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큰 손주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 지우는 5살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석봉 부부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한 달만요. 한 달이라니, 그건 너무 길지 않니? 에이, 뭐가 길어요. 어머니 심심하실 때 애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요. 석봉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손주를 봐주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만이다. 네, 한 달만요. 꼭 데리러 올게요. 결국 동의했고 석봉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마당에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돌봐야 했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런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지우가 장난감 뺏었어요. 끊임없는 요구와 질문에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숙 씨, 내가 애들하고 잠깐 놀아줄게요. 아이고, 지우가 장난꾸러기네. 내가 좀 봐줄게.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으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석봉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죠. 가끔 오는 전화에서는 조금만 더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일이 좀 길어졌네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어 갔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석 달 만에 석봉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안이 엉망이네요. 아이들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혔나 봐요. 냄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죠. 석봉 부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그제서야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계속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시달렸었네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들이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들에서 캔 고구마로 맛있는 고구마떡도 만들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석태와 석봉이 송편 빚는 것을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석태야, 송편 속은 파트로 할까, 깨로 할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파지요. 어린 석태가 신나게 대답했죠. 석봉아, 너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깨요. 석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번엔 꼭 와주겠지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추석 전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들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도 정리했죠. 옷장에서 아들들의 옛 옷을 꺼내 빨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꼭 올 거야. 이번에는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두 아들 모두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전화벨 소리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못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석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석봉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석봉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겠지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혼자 차례를 지냈고 음식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경숙 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랑 나눠 먹다니 감사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송편이 맛있네. 내년에도 꼭 나눠주세요. 건너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들들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렸을 적 아들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태와 석봉이 장난치며 송편을 빚고 제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그랬듯이 몸이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며칠을 그렇게 앓다가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폐렴이십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입원하자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아들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들이 올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경숙 씨, 얼른 나와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병원 음식 대신 끓여온 미역국 좀 드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앓았던 병도 나았고 마당의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담벼락을 따라 자라던 철쭉도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석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무언가 부탁하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석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석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저도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태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왔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석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이 집에는 수많은 추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제게 마지막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석태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집은 안 돼. 나중에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석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야, 나도 내 사정이 있단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갈 유일한 곳이야. 너가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해. 제 말을 들은 석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자식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시고 제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석태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석봉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자랑하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숨어 집에 없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는 동안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문 좀 열어요. 석봉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렀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마침내 석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석봉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휘둘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석봉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렸습니다. 에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요. 그 말에는 위협과 함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날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마당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석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급한 일이에요. 석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문 열어. 내가 너 아들이잖아. 석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씨. 죽었나? 아니면 진짜 없나? 에이, 됐어. 석태가 떠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난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석태예요. 어머니, 석봉이에요. 추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숨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진짜 죽었나? 아니야. 분명 집에 있을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들들의 거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이, 됐어. 다음에 와서 확실히 따져야겠다.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까봐 가슴 졸이며 살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경숙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노인정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소소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봉사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쳤죠. 처음에는 자신 없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옛날 재봉틀을 꺼내 이웃들의 옷도 수선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재봉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책 읽을 수 있어요. 어린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자 석태와 석봉,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니?
제 차분한 반응에 아들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석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석봉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들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꾸나. 제 말에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석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삶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할게요. 석봉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즐기기도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했던 그날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 아들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제는 아들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가족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